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 대표는 나만의 경영 전략실이 있다. 근데 대표님은 과연 옆에 진정한 참모가 있으신지, 그리고 나만의 비서실이 있는지, 나만의 경영 전략실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도 세법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들이 여러 업체, 수백 군데 또는 수천 군데 업체들을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들한테 집중적으로 매번 시간을 내서 그 고민을 들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단순한 컨설팅 업무를 좀 넘어서서 회사와 대표님 개인의 깊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표님의 코디네이터이자 경영전략실, 비서실처럼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무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싱커벨 신들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셀프슈랑스로 얼굴이 막 시뻘개지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현장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직면하는 설계사분들도 많이 뵙고, 그리고 이제 저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일들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좀 화가 났었나 봐요. 일단은 그건 좀 잠시 접어두고 시장에 맡기기로 하고요. 저희 하던 일을 또 계속해야죠, 그죠? 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 대표는 나만의 경영 전략실이 있다. 저희가 하는 컨설팅 업무들을 보통 경영 컨설팅, 법인 컨설팅, CEO 컨설팅이라고 등등 기타 등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저희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사실 컨설팅이잖아요. 컨설팅도 범위가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해외 수출 컨설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컨설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경영 컨설팅 중에 일부를 맡고 있는 거고, 그 일부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CEO에 대한 컨설팅이 조금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너 일가에 대한 컨설팅이 좀 더 집중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대표님은 과연 옆에 진정한 참모가 있으신지, 그리고 나만의 비서실이 있는지, 나만의 경영 전략실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런지 조금 살펴볼게요. 저희가 법인의 계약으로 맺어져 가지고 연이 닿아서 계속해서 수년째 컨설팅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을 1년에 수차례 만나러 가잖아요. 뵈러 가면 어떤 대표님들은 저희를 자리에서 안내 보내주세요. 그게 일부러 잡아두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대표님들이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들을 어디에다가 할 데가 없다라는 표현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대표님들이 이렇게 고민들이 생기시면 누구랑 대화를 하시나요? 고민들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사업에 대한, 영업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이런 나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 사실 직원들이랑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죠. 자, 집에 가족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어디까지 업무를 다 100% 알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일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 입 꼭 닫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자, 그리고 지인들이랑 술 한잔하면서 차 한잔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런 그 동일한 업종, 동종 업종에 계신 분들이랑 이런 얘기들을 나누시기는 하는데 내 속사정까지 다 터가지고 이야기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랑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시냐면요. 담당 세무사님. 담당 세무사님한테 이런 속 깊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성, 방향성, 세금에 대한 절세 방향, 그 절세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절세를 할 건지, 회피가 아닌, 편법이 아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세무사님이 해주실 수 있는 상담은 또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도 세법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들이 여러 업체, 수백 군데 또는 수천 군데 업체들을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들한테 집중적으로 매번 시간을 내서 그 고민을 들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시는 세무사님들은 1년에 한 두세 번, 적게 가시는 세무사님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멀리 계시는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나 카톡이나 메일 이런 걸로 주고받으시면서 업무 처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대표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고민을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님들한테 가끔 세무사님 분야 외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받을 일이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세무사님들이 다른 분들을 소개를 해서 업무에 맞으시는 분들을 소개를 해서 대표님한테 연결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는 일반적으로 손품 발품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내 성향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전화 주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직접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 많이들 있죠. 대표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대표님 이런 도움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전화 받으시는 대표님들 굉장히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사에 이 법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표면적으로 느끼시기에는 보험사에서 또 전화 왔어. 아니면은 보험사야. 보험 뭐 카드사랑 느낌 마찬가지로, 아니면 분양사, 대행사 이런 데들이랑 마찬가지로 또 연락 왔어. 지겨워. 끊어버려. 뭐 차단해버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대표님들한테 법인에 대한 교육들을 다 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많이 만나보시라고 사실 권고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모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요. 대표님들이 결국 그게 공부가 되고 이분들은 계속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나보시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직접 이제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FC 분들이 계시죠. 네, 요렇게들 많이 이제 찾으시는데, 자, 조력자가 딱 컨택이 됐습니다. 내가 발품을 팔건 손품을 팔건 아니면 나한테 전화를 하건 세무사나 아니면 지인 통해서 소개를 받건 내가 입맛에 맞는 조력자를 딱 찾았어요. 찾았는데 대표님은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저 친구 잘할까? 저 친구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과연 내 편일까? 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많이들 현장에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소위 저희가 얘기를 하는 먹튀를 당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단발성 서비스를 잘 받고 그 업무가 종결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위에 뭐 먹튀, 든든한 조력자, 단발성 서비스업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사실 1번이 현장에서 제가 제일 많이 접하는 케이스입니다. 대표님들 만나면요, 저 먹튀 당했어요. 뭐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하시고, 저 이제 컨설팅 그냥 안 받을래요. 네. 이제 손절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한테는 그런 대표님들 거의 많이 없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를 찾는 것. 과연 이 친구가 내 편이 실질적으로 되어줄 수 있는 것인지, 뭐 그게 보험이 됐든 현금이 됐든 어떤 계약 조건으로 연결이 됐으면 이 업무를 마칠 때까지 내 옆에 든든하게 있을 것인지, 내 고민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고민 상담을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이 친구가 혼자 해결을 하기 힘들면 팀을 구성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눈이 생기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 눈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컨설턴트에 대한 업무 행태들을 보면 저분은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약하다, 아니면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다, 이런 게 보이는데 대표님들은 그것들을 찾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저는 안정적으로 잘합니다 하고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대표님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저도 아닌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를 찾는 게 대표님이 1번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닐까. 자, 우리가 컨설팅을 들어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는데요. 저희는 보통 세무사님들이랑 같이 조인을 하고 세무사님들이 소개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별의별 고민들을 다 저희한테 터놓으세요. 실제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 세무사님들이 조금 보수적이거나 좀 그런 세무사님들은 가족관계 같은 거 막 여쭤보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컨설팅을 하려다 보면요, 가족관계를 빼놓고는 컨설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대표님들한테 어쩔 수 없이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고, 대표님들도 그거를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지금 나의 상황은 이렇고 이것 때문에 내 지금 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는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앞으로 나가는데 조금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저희한테 다 해주시거든요. 예,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 보안 사항들을 여기저기 막 흩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그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의 비서 역할로서 그리고 조력자 역할로서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뭐 저희가 컨설팅이라고 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표님들이 사업, 가족관계, 개인적인 고민들, 뭐 개인 부동산 구매, 판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자금 뭐 이런 것들까지 저희한테 다 문의를 주시고 고민을 터놓으시는데 저는 컨설팅이 들어가면 대표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법인에 어떤 이슈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누적해 놓지 말고 묻어 놓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나 아니면 세무사님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서 해결 방안을 사전에 좀 찾도록 노력을 하자. 왜냐하면 대표님이 먼저 다 해 놓으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혹시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는 고민 단계에서 저희한테 한번 터놔 주셔라.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저희 인프라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을 붙이든지 뭐 뭘 제공을 하든지 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점이 되는 건요. 제가 봤을 땐 인프라 제공입니다. 그 인프라 제공이라 함은 인력적인 인프라 제공이라고 제가 보여져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사람이 기반이 돼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세무사님들이랑 일을 하고 법무사, 노무사님들이랑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자금 문의를 주시면 아, 저 자금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금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사람, 상담사를 붙여드릴 거고 부동산 관심이 있어요. 부동산 저 안 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인프라, 저희가 검증된 인프라는 다 터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력적인 인프라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대표님들이 전화를 주세요. 지금 최근에 발생한 현장 사례들입니다. 회사의 자금 경색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 경색 때문에 대출이 너무 시급한 거예요. 대표님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 연말에 대출 상황들 너무 안 좋죠. 매년 연말이 안 좋기는 했는데 지금 약간 팀원 뭐 이런 위메프 이런 사태 때문에 연말에 자금들이 꽉 막혔어요. 예, 그래서 3달, 4달째 자금이 안 나오거나 원래 나와야 되는 자금의 반의 반토막이 나온 대표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못 받으시던가.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개인 증여나 상속건으로 전문가가 필요하다. 당연히 세무사가 있는데 그 세무사님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니면은 그 세무사 말고 다른 세무사나 법무사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 회사에 산재가 발생을 했는데 전문 노무사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이 좀 시급하다. 좀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 자, ERP나 복지 시스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런 것들에 대한 사내 시스템 마련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잘하는 친구가 있을까? 라고 문의를 주시기도 해요. 자, 이 업무는요, 제가 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들입니다.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들이고, 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들은 여기에서 저희가 검증한, 저희가 지금 벌써 10년이 넘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람에 대한 검증, 업무에 대한 역량에 대한 검증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눈에, 저희 시각에서 검증이 된 사람들을 몇 분 정도로 소개를 해드려요. 자, 1번 회사 자금 경색이 됐을 경우에는 전문 대출 상담사 연결을 해드립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저희가 컨설팅 계약으로 이미 기본 자문에 대한 컨설팅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을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제가 더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희가 계약 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계약 관리 기간 내에 발생을 하는 기본 자문들은 저희가 다 거기에 포함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런 대출 상담사 연결하고 전문가 연결하고 하는 것들은 그 대표님이랑 그 두 분 간의 관계인 거지 저는 연결만 해드리고 중간에서 컨트롤만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그 업무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업무들을 그래도 비교적 저희가 잘 아니까 잘 아는 저희가 중간에서 개입을 해서 대표님 대신 질문도 하고 대표님 대신 대표님이 어려워하는 업무들을 조금 처리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증여나 상속건으로 전문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세무, 법무 그리고 그때 혹시라도 사고로 인한 사망이 발생을 했을 경우 손해사정사까지 연결을 해드려요. 최근에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상속이 발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담당 세무사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님이 상속만 정리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해당 그 부모님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도 굉장히 많이 들어놓으셨고,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뭐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 뭐 보험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뭐 어느 범위까지 지급을 할 것이냐, 지급되는 시점은 언제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실 그 업무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잘 하시는 손해사정사 분까지 저희가 연결을 해서 최근에 거의 다 정리가 지금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산재가 발생을 해서 이제 직원분 하나가 큰 산재를 입으셔가지고 조금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산재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죠. 예, 노무사님의 업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산재 보험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 보험 성격들의 그런 보험 처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때는 노무사분이랑 그 위험성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이쪽 단체 보험이랑 화재 보험 뭐 이런 쪽 담당하시는 전문 보험 설계사 분 중에서 잘 하시는 보험 설계사 연결을 해가지고 그 업무 처리 완료시켜서 지금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ERP나 회사의 복지 시스템인 이제 사내에 별도의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곳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곳이어서 전문 업체랑 팀 빌딩 해가지고 저희가 업체 소개도 해드리고 중간에서 컨트롤도 해드리고 하는데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이런 분들을 소개를 하는데 꼭 이분들이랑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검증을 한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이 검증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사실 비등하셔가지고 비교하셔가지고 대표님 입장에서 맞으시는 분 찾으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하는 거는 기본 자문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대표님을 옆에서 보좌를 하고 뭐 대표님 비서처럼 또는 경영 전략실처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만 대표님이 옆에 이런 저희 같은 친구들을 둠으로 인해서 그 컨설팅 외적인 효과들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저희는 사람 만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인적 인프라 구성을 좀 잘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이 받으시는 컨설팅이라는 것은 단순한 컨설팅 업무를 좀 넘어서서 회사와 대표님 개인의 깊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표님의 코디네이터이자 경영전략실, 뭐 비서실처럼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렇다고 매일 대표님 옆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님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외부 자문 인력들이 짱짱하게 있다라는 거, 심두리 하나만 놓고 있으면은 그래도 대표님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50% 이상의 어떤 업무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만 인지를 하고 계셔도 저도 힘이 나고 보람이 되고 또 대표님도 힘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하실 거는 뭐 그게 꼭 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주위에 잘하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를 찾아서 업무를 잘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뭐 법인 전환 관련해서 영상이 조금 조회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 문의가 좀 많이 있으신데요. 전화 통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꼭 굳이 컨설팅이 무리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 대표님들한테는 법인 전환이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은 법인 전환이 왜 불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고 전화 통화로도 상담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때로는 전화 통화만으로도 40분, 1시간씩 통화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님들의 궁금증들을 가능하면 해소시켜 드리려고 하니까요. 예,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여유가 되는 대로 그런 대표님들 다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일단 전화 주시고 그리고 법인 전환을 꼭 해야 되거나 이외에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대표님들과는 별도로 약속을 잡아서 대면 미팅을 하니까 대표님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